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보통 한 달 내 그 초반의 흐름이 괜찮았었다면 마지막 무렵은 조금은 시장이 부진하게 마련인데 이번 달은 한 달 내내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달 522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은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약간의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은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원전, 다양한 업종들의 파란불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은 모처럼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코스피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2조 1천억, 그리고 기관은 6,4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2조 8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일 동안에 개인의 힘으로 시장을 많이 떠받치고 있고요. 이러한 힘들이 2월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조 3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이 3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에코프로가 모처럼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최근에 HAB를 중심으로 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ABL 바이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의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었었고요. 모처럼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대덕전자, KTNG, 제주반도체, 하나비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생기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어제는 변동성이 조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7%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한 때는 거의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2.6%였죠. 굉장히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밑에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저가는 마이너스 1.5%, 물론 종가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만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도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한때는 마이너스 3.5%까지도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 지금 지수가 직전 고점 부근이에요. S&P 500도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이틀 전에 신고가 근처에서 살짝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매물대 있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뭐 한두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잠잠했던 이슈, 트럼프의 이란 공습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이것도 시장을 조금은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새롭게 나온 뉴스였고요. 이게 뭐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증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대만은 0.9%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1% 빠지고 있고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더라도 어제도 한 차례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약 1시간 반 정도 시장에 반등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1시간 만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코스피는 무려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반도체가 조금은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를 제외했었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파란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1시 반쯤 되었는데 상승 종목이 약 300개 정도, 그리고 파란불 570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수는 빨간불이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수는 뭐 0.1% 빠지고 있지만 현재 파란불이 들어오는 종목이 빨간불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수만 본다면 아, 시장이 괜찮구나, 잘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구나 또는 시장이 좋구나 이런 판단들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의 종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몇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 폭락이 나왔고, 메타는 반대로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기업의 실적은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반응이 나뉘었던 것은 과도한 AI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급락했던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AI 지출이 많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은 2분기에 자본적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나 급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시장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성과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국내로 따지자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투자 대비 성과가 조금은 지지부진하다면 그게 주가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메타는 주가의 상승이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게 실적으로 크게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주가의 급락은 또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1월 시장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2월 시장은 2월 셋째 주에 또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1월 시장처럼 크게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수익을 봤던 그 수익폭이 있겠죠? 그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시장이 여전히 튼튼한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걸 확인하면서 투자를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단 국내 주식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국, 유럽, 아시아, 다양한 주식시장의 상승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자재라든지 여러 자산 가치들이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 가격만 보더라도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는 구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할 거예요. 저도 분명히 주식시장이 고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그냥 감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내용이라든지 또는 거시장의 시장 전망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연준 차기 의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용하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의중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인사가 고용이 된다면 분명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은행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독립될 수 있어도 미국 연준에서는 독립될 수는 없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국내도 높은 확률로 아무리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면 지금처럼 많은 자산 가치들, 또 원자재 가격들 다 모두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속도 조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도 마찬가지였죠. 이 당시에도 두 달 정도 고점 박스권이 있었고요. 언제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트럼프의 연준 인상 고용과 함께 거시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걸 기준으로 지금의 시장에 대입해 보면 아직은 하반기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이때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상반기는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고점 박스권을 언제든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경계를 해보시면서 여전히 시장의 중심주들, 대표적으로 AI 관련 주죠. 반도체, 로봇, 자동차,
전력기기, 그리고 많을 겁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판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런 업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결국 코스피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업종, 특정 섹터, 이쪽에서만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꼭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상위 종목들인데 현재 코스피는 0.8%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확연하게 파란불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2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모두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2월이 시작이 되는데 모두 이번 한 달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내가 수익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충분히 2월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고 다가올 2월 시장을 향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